반갑습니다. 딱골라 추적입니다. 이거 이제는 쉽지 않네. 선생님이 원래 메가스터디에 오자마자 첫 인사말이 딱 나와였습니다. 딱 나와. 그래서 요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를 촬영할 때마다 지금은 딱 나와 추적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안 하는데 딱 골라보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근데 선생님이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당연히 선생님은 사회문화와 정치와 법을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면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뭐 과거에 뭐 경제, 그 다음 뭐 생활과 윤리, 강의도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여러분 뭐 믿을까 모르겠지만 한국지리도, 자,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선생님이 다른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의 선택에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이 영상의 취지에 맞지 않고요. 선생님이 강의하는 과목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린다는 것. 그러다 보면 아무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자라고 해서 지금도 요 화면 준비하면서 잠깐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근데 그게 선생님은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는 저 양반 또 사문하라고 하는 거구나. 정법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도 드리지만 여기 또 사탐런 말고 사탐으로 오는 그 도망자들 말고 사탐을 제대로 배워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또 귀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일단 사회탐구 선택 과목은 9개가 있죠. 뭐 그 과목을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뭐 시험지 순서대로 얘기하면 생활과 윤리부터 마지막 사회문화까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과목이 뭘까? 근데 이거는 잘 맞는 과목을 처음에 고민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선택을 했다면 이제 그 과목에 맞추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과탐까지를 포함해서 총 17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냥 주사위를 던지듯 뺑뺑이를 돌리듯 추첨을 하든 여러분이 만약에 2개를 뽑았는데 예를 들면 뭐 경제랑 물투가 걸린 거야. 나 싫은데? 싫은 거 없어. 그냥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할 거냐? 내가 선택 이걸 할 거냐 저거 할 거냐의 이 과정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경제와 물리학2에서 어떻게 성적을 낼까? 이제 방법만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상을 왜 해보게 된 거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그냥 단순한 재미로 선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능에서 성적을 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맞는 과목, 그 다음 나한테 유리한 과목 당연히 고민을 합니다.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 영상도 선생님도 촬영하는 거고 여러분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되게 우리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이걸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는 선택당하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하겠다. 능동적으로 선택한다는 건 내가 좋은 걸 먼저 찾는 거고요. 좋은 걸 찾다 보니까 이 2과목이 딱 가장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나한테 맞는 과목이 여러 개가 있어. 그 중에서 더 맞는 과목을 내가 딱 고른 다음에 재밌게 공부해보자.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잠깐만 나 이거 싫은데? 이거 못하겠는데? 나 이거 죽었다 깨도 못해.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얼마 없어. 그럴 땐 선택당할 수밖에 없죠. 여지가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2과목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하든 상관없이 이제는 방법론과 그 방법을 고민한다는 건 그 과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또 이런 상상도 해봤죠. 내가 만약에 최적이라는 사람이 딱 여러분과 똑같은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처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무엇을 고민할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아하는 것과 죽었다 깨나도 싫은 것. 우리가 호불호란 말 쓰죠.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싫어하는 걸 제끼는 것도 방법이고요. 좋아하는 걸 먼저 찾는 것도 방법인데 우선 선택 가이드니까 싫은 걸 한번 따져보자. 선생님 저는 연도, 사건, 위치, 지명 이거 못 외우겠습니다. 선생님 저 역사 너무 사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역덕이라고도 부르죠. 대단합니다. 선생님이 이걸 실제로 진짜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라면,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면 나 연도 사건, 이게
어떤 그 순서라는 게 있죠. 역사의 사건들의 선후. 이거를 이해하고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터져 나온 거구나. 이건 괜찮은데 연도를 잘 못 외우겠는 거야. 그 다음에 위치와 지명. 이것도 가본 곳은 괜찮은데 이거 선생님이 외국 여행, 해외여행 가본 것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갔다 온 곳은 정확하게 아는데 이게 어디였더라. 그리고 선생님 나이 정도가 되면 좋든 싫든 간에 전 세계 주요한 국가들과 그 국가의 주요 도시, 그 다음 그 지역의 어떤 기후, 지형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선생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지리 강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된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또 그 교과서 수집가로서 선생님은 매 교육과정마다 지리부도, 역사부도를 다 사거든요.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실제로 봐요. 근데 이걸 선택하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동아시아사, 세계사 안 되겠어. 한국지리, 세계지리 안 되겠어. 여러분 지리라고 해서 위치랑 지명만 외우면 된다고 하는 거 아니죠. 뭐 기후 그래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거나 산업 그래프를 분석하거나 뭐 아니면 자원 뭐 그래프나 뭐 아니면 각각의 뭐 지도를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싫다. 다음 두 번째, 추상적인 개념, 사상을 정리하기 부담스럽다. 이건 선생님은 되게 좋아하는 주제가 맞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근데 시험적으로 윤리 과목을 선택했을 때 계속 이어지는 그 수험 생활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가 일단은 어떤 개념 강의를 들었는데 이것만 내가 수능날까지 잘 알고 가면 되는 건가? 했는데 6월 모의평가에 처음 보는 사상가가 등장해. 혹은 익숙한 사상가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하는 제시문이 나와 있어. 잠깐만, 내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막 공부를 더 했어요. 뭐 또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 다 정리한 줄 알았는데 혹은 어떤 선생님의 개념 완성을 들어서 다 안다고 믿었는데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라는 연기 규제에서 또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칸트라는 사람이 주장이래. 칸트라는 사람은 아는데 그 사상가는 아는데 잠깐만,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나?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난 이거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따져보는 거죠. 나는 원리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 원리 중심인 게 일반 사회 과목입니다. 그게 뭐 경제, 정치여법, 사회문화. 이거는 과목 순서대로 얘기한 겁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과목 순서이긴 한데 선택자 수 역순이기도 하죠. 어쨌거나 원리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저 이거 자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친구는 이게 호가 되는 거예요. 호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너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번 해봐라. 이건 선생님의 역할이 아니고 지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생님 저는 원리 중심으로, 이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 딱딱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원리를 배우고 어떤 사례든지 혹은 어떤 제시문인지를 내가 이 원리 가지고 다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일반 사회 교과목이 맞습니다. 이번 좋은 거 한번 따져볼까요? 출제 주제, 어디서 뭐가 나오는가, 어떤 개념이 얼마만큼 선명한가, 문제풀이법도 정형화되어 있는가, 확실하고 선명한 게 좋다. 호죠, 호. 개념과 원리는 짧게 배우고 문제풀이로 계속 다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윤리 과목은 그 윤리 과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도 윤리 오랫동안 강의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전공도 안 되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배우고 계속 부족한 것들은 채워나가겠다. 만약에 사상가를 칸트를 배웠어, 롤스를 배웠어 했는데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게 생기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난 윤리 공부가 너무 재밌다, 철학 공부가 재밌다면 윤리가 딱 맞아요. 쌍윤 괜찮습니다. 윤리와 사상, 생활관리. 쌍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쌍지, 한국지리, 세계지리.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뭐 덧붙여서 필기하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아예 선생님 강의가 딱 맞을 거고요. 선생님 저는 계산과 특수 유형 이거 얼마든지 풀 자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봤던 것처럼 사탐 런 있죠. 사탐 런. 원래는 과탐을 공부해서 나는 공대로 갈 거야, 뭐 의대로 갈 거야, 자연대로 갈 거야 했던 친구들이 잠깐만, 이건 입시에서 유불리를 따져보니까 과탐보다는 사탐이, 그럼 사탐 안에서 내가 원래 과탐을 공부할 때 혹은 수학에 자신 있던 이런 이 계산력 혹은 통계치를 봤을 때 분석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럼 하나의 강점이 되는 거니까. 또는 특수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회문화에서 퍼즐형, 개방형,
구분 여부형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자신 있다. 뭐 풀 게 뭐가 있냐? 그럼 사문이 찰떡이고요. 정법도 독해력이라고 써 있는데 사문도 마찬가지 요즘은 독해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마 최적이라는 사람의 강의 혹은 교재를 봤던 친구들 알겠지만 선생님은 시험 기술자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내가 이런 뭐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뭐 실력 뽐내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20문제를 30분 동안 풀어서 마치도록 만드는가. 시험 기술자로서의 최적의 모습이면 독해할 때도 실제로 국어 선생님들이 독해하는 방식처럼 이 글을 읽고 대충 감각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혹은 몇 개의 키워드만 보고 이거다 골라버리면 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짓는 거냐면 나중에 여러분도 이런 표정으로 문제를 풀게 돼 있다. 실제 이런 표정을 짓게 돼 있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잠깐만 이건 뭔가 평가원이 줄 세우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읽히는 대로 그냥 쫓아가다가 내가 망가질 수 있어. 선생님 저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건 이런 거죠. 뭐 선생님께서 주문하신 거 시키는 건 다 해보겠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성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긴 한데 그런 성실함보다는 최적이란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뭐 종교도 아니고 저 사람 말은 나 그냥 다 외워버릴 거야 라기보다는 목표대로 차근차근 딱딱딱 그러니까 요 시기에 이거 공부하고 저 시기에 저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걸 언제든지 깨어있는 자세로 체크하고 보완하고 할 수 있는 친구들 성실하다. 그 다음 6번 멋지게 공부하고 싶다. 퍼포먼스 이야기인데 선생님 사회문화 선택한 게 멋지게 공부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이 사회문화가 선택 과목으로 따지면 지금 선택자 수 압도적 1위 과목이잖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에이 사회문화는 뭐 많이 선택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멋지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멋지게 공부하는 거냐? 출제 원리도 보고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 중에 출제 원리 이런 걸 상당히 강조하는 게 선생님의 강의일 텐데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낸다. 정답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또 하나 되게 주목하는 게 평가원 시험 끝나자마자 오답 이의제기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그걸 듣고 그냥 한 문제 한 문제를 에이 뭐 대충 풀면 되지 뭐 그날 뭐 좀 감이 좋으면 맞히겠지. 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뭐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특히나 뭐 사문전법, 뭐 경제까지 포함한 일반 사회가 맞고요. 멋지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깨알 홍보인데 그리고 이 영상은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니까 짤막하게 얘기할 건데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선생님 강의와 교재에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스킬러와 FM이 있죠. FM은 시험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행동 강령, 필드 매뉴얼. 스킬러는 원래 뜻이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킬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스킬러인데 이게 지금은 여러분이 헷갈려 할 만한 그런 개념들을 선명하게 OX를 때리거나 부등호를 열어서 수월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그럼 사실상 이 스킬러, 이게 출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빠르게 시작하시고 이 바른 결과로서 보상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마 사탐런 한 친구들 계속 이 런, 도망 왔다. 여러분 그 도망쳤다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요. 사탐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배워보겠다. 사탐 배우자, 사탐 런, 렛츠 런. 잠깐만 배우자가 여기서 왜 나오지? 배워보자. 사탐을 제대로 배워보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은 2026학년도 대수능이 끝난 이후에 쏙 들어갔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사탐 언제부터 공부해야 될까? 야 개천절에도 안 늦어. 늦어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늦습니다. 개천절만 늦는 게 아니라 9월 모의평가 직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 난 사문 하나만 잡고 1등급, 2등급 정도 받아볼게. 그러면 또 몰라도 다른 과목들과의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9월 모의평가 이후에 따라간다. 심적으로도 힘들고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마지노선 정말 양보해도 6월 모의평가 이후에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아 과탐으로 안 되겠는데 그 정도까지. 그래서 선생님은 확실히 기억하는 게 현장 강의로 7월 달에 그때 개념 희몰이 강의를 한번 해봤어요. 현장 강의에서. 그때 뭐 6주 정도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 9월 모의평가에 막 1등급을 받아. 아니 이게 뭐지? 내가 강의를 잘했나? 라기보다는 그 친구들이
폭발적으로 그 시기에 6주 동안 개념 들으면서 기출문제까지 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지. 그냥 선생님이 6주간의 강의를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9월 모의평가 띵! 시작! 잠깐만 문제가 풀리는데?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완성과 기출 문제 풀이를 7월, 8월에 폭발적으로 몰아서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방법은 정해져 있다. 그걸 잘 배우기만 하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쭉 보세요. 7개년치인데 현재 교육과정에 맞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현재 교육과정에 맞는 문제가 총 결국 360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평가원이 출제한 게 1년에 6월, 9월 수능 각각 20문제씩 60문제 곱하기 6년 360문제가 되죠. 얘는 뭐 그전 교육과정의 마지막 수능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13만 9천에서 2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 2배가 됐다. 뭐 순서를 쭉 나열해 보니까 여러분 이 합을 보세요. 합. 72만 9천 명, 73만 명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어느 정도가 돼버렸냐. 사탐 선택자 78%, 과탐 선택자 22%. 이게 내년에는요. 심지어 수험가에선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자 각각의 그 대형 학원에서 이러지 않을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강의 설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실 배정도 고민하시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솔직히 선생님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비록 사회탐구 강사지만 이게 선생님의 유불리와는 상관없이 이 교육과정이 정말 이게 맞는 거냐 이 제도가 제대로 된 제도냐 할 말 많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죠. 그건 곤란해. 여러분 그건 곤란합니다. 미리 이 사탐 선택 가이드를 촬영하기 전에 선택 가이드의 가이드가 또 있어요.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선생님이 강의하지 않는 과목에 괜히 많은 코멘트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추정치이고 학원에서 이렇게 본다는 건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야 이거는 이상하지 않냐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비록 사탐 강사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하는 과목 노란색 빨간색 37,000 잠깐만 이때보다 늘었는데 야 이거 많이 늘었는데 근데 이거를 증가율로 측정해 보면 정법의 증가율이 그렇게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지금 다 계산해서 보여드리다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 순서와 더불어서 이런 사이즈 총량이죠. 총량 26만 명이 넘고 22만 명이 넘는데 나머지 것들 다 해서 더해봤자 이 둘에 비비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자 수 많은 걸 그냥 선택하겠다는 친구들은 사문 생윤으로 가는 게 그만큼 많은 거고요. 그 다음 얘가 이제 가장 큰 여러분 주목 대상이지 않을까. 일단은 이건 2026입니다. 2026학년도 대수능 만점 표점 예상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2026학년도 대수능의 1등급 컷인데 이것도 당연히 예상치겠죠. 아직 확정되기 전에 선생님이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니까. 근데 아마도 이게 가장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야 이거 47.1등급이라고? 선생님도 이 시험지를 안 본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분석을 하고 이 영상도 찍는 건데 그리고 수능 강사가 수능 끝나자마자 그 시험지를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수험생 커뮤니티에 혹은 선생님 인스타그램 DM 쪽으로 우리 게시판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 연구실이 만든 적자생존 모의고사에 대한 칭찬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인입니다. 사인. 그냥 적생모의 감성 그대로였다. 이건 걱정스러운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진짜 적생모에 막 깨알같이 들어가 있는 글씨부터 통계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통계 문제의 그 까다로움. 근데 정법 같은 경우는 정부 형태 분석과 선거 문제. 그 선거 문제가 솔직히 좀 더 쉬운 문제가 돼버렸고요. 정부 형태 분석? 잠깐만, 이건 적생모에서 이 정도 급까지의 시간이 드는 그런 문제들을 연습했었는데 이건 누가 출제한 거야? 평가원이 낸 거야? 최적이 낸 거야?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인데 등급 컷이 왜 이래? 이게 45점이라도 이상한 45점도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시험을 치는데 47점이 뭐야? 심지어 작년에 이랬죠. 작년에. 아무튼 또는 만점을 받았어. 그럼 표점 예상이지만 뭐야 이게 67점이 뭐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처음에 제안받았을 때
올해는 진짜 이걸 영상을 어떻게 만들까? 사회문화에 대한 언급만 할까? 왜냐하면 정치와 법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당연히 여러분이 정치와 법을 공부하고 선생님 연구실의 컨텐츠와 강의를 활용해주면 선생님은 좋죠.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 여기서 야 정법 한번 해봐라. 정법 좋은 과목이다. 어필하면 어필할수록 뭔가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때문에 걱정스러울 거거든요. 사회문화는 솔직히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1등급 컷도 44, 만점 받으면 71, 그 다음 선택자 수도 1위,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것처럼 원리 중심의 과목이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의 방법이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고 이번에 수능 문제에서 뭐 신유형이라고 해서 정말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 신유형으로 분류하면 분류할 수 있는 게 없진 않은데 잠깐만 굳이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새로운 유형 때문에 시험을 망했다라고 보긴 좀 힘든데 오히려 9월 모의평가가 더 좀 까다롭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절대적으로 좋은 과목, 절대적으로 나쁜 과목,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과목은 없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자. 자, 그러면서 그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가 자신의 흥미와 적성, 진로에 맞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공부가 재밌을 거니까. 내가 이런 학과에 가보고 싶어. 나 경제학과에 갈 거야. 그럼 미리 좀 경제를 공부해 볼까?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정치외교학과에 갈 거야. 뭐 아니면 내가 뭐 행정학과에 갈 거야. 아니 법학과에 진학할 거야. 정법을 하자. 정말 이상적이고 좋은데 이상적이면서도 누가 듣기엔 이상하기도 해. 이상적인데 누가 들으면 저런 걸 가지고 누가 선택을 해. 차라리 그냥 학교에서 배웠던 거 혹은 3학년 올라가면서 배울 거 나 그냥 그거 할래. 그럼 그거 내신도 챙기고 수능도 챙기고 현실적이죠. 선생님 저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 선택할게요. 이것도 솔직히 전략일 수 있어요. 근데 시험 성적이 상대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눈치를 보는 거죠. 하지만 선택 과목 결정할 때랑 공부는 절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히나 공부가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건 상대적으로 1등급 따기 쉬운 과목이 뭐가 있을까? 상대적으로 나한테 잘 맞는 과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건 좋은데 그 과목이 딱 정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그 과목에서 필요한 절대적인 개념의 분량과 문제풀이 양치기도 일정 정도 필요해요. 좋은 문제들을 양치기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만 양치겠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자, 마지막 이건 버닝 브릿지. 다리를 건너왔다면 다리를 그냥 불태워버리셔야 됩니다. 항상 사람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다리를 건너왔어. 근데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건너왔던 다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게 생각나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내가 생윤으로 왔는데 생윤 말고 다른 거 그래 생윤으로도 안 되면 다른 거 해야지. 그러다가 6월 모의평가를 띵 치렀어요.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왔어. 돌아가자. 근데 만약에 그 다리를 불태워버리고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6월 모의평가의 그 성적을 통해서 뭘 생각하는 거냐? 다른 과목으로 바꿔야지가 아니라 잠깐만. 난 이것밖에 없는데. 성적이 왜 3등급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1등급, 2등급으로 갈 수 있을까? 방법만 고민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선택을 하고 나면 6월 모의평가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 메가스터디에서는 강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운영하는 학원이 있어요. 그 학원에서는 원장으로서 설명회도 합니다. 설명회에 보면 여기 뭐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실제로 와 있거든요. 거기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성적 안 나왔다고 수험생, 자녀들 있죠. 아들, 딸들의 옆구리를 쿡쿡 쑤시지 말아달라. 무슨 말이냐면 야 봐봐봐. 야 너 이거 괜히 이거 해가지고 성적 안 나오니까 빨리 바꿔. 라고 괜히 들 쑤시지 마시고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성적이 안 나오면 그 친구한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한 번 공부해서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안 나오면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과목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심화된 교재로 7월달, 8월달에 또 불태워보거나 아니면 잠깐만 너가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 너랑 안 맞으면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볼래? 이런 게 될지언정 야 과목은 이거 아닌 것 같아. 빨리 딴 과목으로 도망가자. 진짜 딴 과목으로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은 6월 모의평가 이후인데 선생님은 그마저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문화 과목 양이 적다고 소문나 있고요. 쉽다라고도 소문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죠. 시험은 시험이고 수능은 수능이다. 그러니까 양이 적거나 쉽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건 너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문화 선택자들이 다 똑같이 느낀다고 칠게요. 통계 게임 정도가 좀 어렵다. 통계 문제 분석이 어렵다. 근데 막상 하다 보면 이건 어찌어찌 맞히는데 자기가 쉽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막 뒤통수를 맞았네, 뭐 말장난에 낚였네, 뭐 의문사를 당했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시험은 태도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해요. 태도. 시험을 대하는 태도, 그 과목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세. 여름부터 시작해도 안 늦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지어 뭐 개천절 가능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은 그 가능성이란 말을 잠깐만 제 선배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개천절부터 시작해서 1등급 받은 선배가 있던데 그럼 여러분 수능 시험에 사회문화 응시한 친구가 26만 명이 넘는데 26만 명 중에 그렇게 해서 1등급 받은 친구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비율이 하나의 가능성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있긴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 같죠? 근데 선생님은 항상 통계적으로 얘기합니다. 통계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의 비율이 나의 가능성으로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죠, 당연히. 똑같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로 떼돈 번 사람 있어요. 그럼 나도 주식 투자만 하면 떼돈 벌 수 있나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뭐 1년 정도 충분히 공부를 하다가 그날 컨디션 때문에 뭐 혹은 그날에 뭔가 일이 생겨서 혹은 그날에 당황해서 성적이 원래 나오던 것보다 떨어진 사람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을걸요? 그럼 그게 나의 가능성이 그게 더 크지 않겠습니까? 선택자 수가 많아서 1등급 따기가 쉽다.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잠깐만, 사회문화는 선택자 수가 26만 명이 넘으면 단순 계산해도 1등급자가 10,000명도 넘겠는데? 그러니까 사회문화 1등급자 수가 경제 전체 선택자 수가 많아요. 그럼 그 1만 명에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아까 봤잖아요. 44점을 넘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선생님 44점 못 넘겠습니까? 3점짜리 2개 틀려도 1등급인데? 한번 그 시험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재미없어. 사회문화 너무 재미없어. 왜냐면 이게 너무 이야기가 딱딱하다. 실제로 진지하게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따져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건 처음부터 진지하게 공부하시면 되고 어느 순간 되면 통계보다 얘가 발목을 잡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념은 쉬운데 유형이 어려운 것. 심지어는 최근에 독해. 그래서 이것도 깨알 홍보를 하면 우리 적생모가 인정받는 이유가 그 독해 형태 문제를 그냥 넉넉히 풀다간 다 그냥 틀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한 친구들은 수능 시험장 가서 충분히 의심하면서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 훈련이 되는가의 문제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 보험에 가입한다는 생각을 하자. 우리가 보험 가입하는 건 당장에 내일 모레 다칠 것 같으니까가 아니고 언젠가 다쳤을 때 목돈이 들어가는 걸 내가 한 달에 얼마씩 꼬박꼬박 내다가 나중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미리 좀 대비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니까 수능 날을 딱 기준으로 해서 미리 준비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미리 준비해야만 된다 라기보다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공부에 필요한 절대량을 채우기 위해서 7월, 8월, 심지어 9월 이후에 여기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막 넣어야 된단 말이죠. 공부의 절대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조금씩 위험을 분산시키고 여러분의 스트레스도 분산시키고 어차피 경쟁 아닙니까? 평가원의 역할은 줄 세우기니까 시험은 시험이고 수능은 수능입니다. 어떤 과목이든 간에. 그래서 실전 문제풀이 훈련을 통해서 다져지는 게 중요하고요. 정법은 딱히 드릴 얘기가 좀 사실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양이 많냐? 혹은 어려운가? 선거게임은 손도 못 댄다? 진짜 어려워서 이건 아마 찍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 고인물, 썩은 물, 콘크리트. 정법이 왜 이렇게 고이게 됐는가? 정법이 왜 이렇게 썩은 물 파티가 됐냐? 콘크리트는 왜 이렇게 박살이 안 나냐? 거기에 일정 부분 정도가 아니라 상당 부분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수험생들이 인식하는 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이건 누군 탓이냐? 최적 탓이다. 그래서 심지어 무슨 생각도 있냐면 이게 너무 열심히 했나?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우리 연구실이 열심히 했나? 그럼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적당하게 할 걸 그랬나? 무슨 말이죠? 적생모도 좀 적당하게 해가지고 좀 허점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준비가 안 되도록 했어야 되나? 무슨 말입니까? 정법만큼 사회문화, 사회문화만큼 정법에서 우리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요. 그 노력 속에서도 부족하거나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더해 주었으면 하는 게 없진 않았겠지만 이 고인물 파티가 돼버린 것에 우리 연구실이 큰 책임이 있다.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연구실의 이해관계를 따지면 전혀 득될 게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선생님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정법을 좀 더 프로모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야, 한번 해봐라. 선생님 저 정법 저 아예 고민도 안 할 거예요. 저 안 해요. 왜 그래? 정법 좀 해봐. 야, 너 정치외교과 갈 거라면서. 너 심지어 나중에 로스쿨 갈 거라면서. 야, 로스쿨을 준비하는 친구가 정법을 안 해? 이런 식의 설득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능에서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받아서, 그러니까 1점이라도 더 받는다는 건 표점에서 1점이라도 더 나오는 과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한테. 소수 과목인 거 인정합니다. 근데 비인기 과목이냐? 인기가 없냐? 아니죠. 정법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절대적인 숫자로는 적을지 몰라도 여기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 다음 정법러로서의 그 자부심, 헌법 조문만 딱 나오는 순간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막 이런 거. 컨텐츠가 부족하냐? 솔직히 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컨텐츠가 부족하냐? 그건 사실이긴 한데 만점을 위한 컨텐츠가 부족하냐 그러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1번은 이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일부러 뺄까 하다가 이걸 두는 이유는 배신이 없는 과목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게 맞는 말이냐? 아니, 노력한 만큼 어떻게 결과로 보상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이거 1번은 거짓말 아닙니까? 일부러 그 지적을 받기 위해서 남겨놨어요. 시험은 실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027학년도 대수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난 알겠는데 선생님만 모른다고 할 뿐 알겠는데 선생님도 대충 알겠어요. 근데 이건 약속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정법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정법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이 문장을 믿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다. 선생님 정법 공부했더니 뉴스가 들리고 뭐 심지어는 뭐 판결문도 읽히고 재미도 있고. 그 다음 정법에서 최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법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전공자들이세요. 그런 전공자분들이 뭐 오개념, 애매한 개념, 모호한 개념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과목들 중에 명확하고 딱 떨어지는 게 좋다. 그럼 여기가 맞는데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거냐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못 해드리겠다고요. 등급 컷, 표점 어쩔 겁니까? 100분이 이거 어떻게 해요? 이와 관련해서는 선생님은 그냥 이것만 다짐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거고요. 진짜 정법 선택자가 잠깐만 이건 좀 선생님도 우리 연구실 회의할 때 선생님 이건 내년에 정법 선택자 많이 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3월에 더 신경을 쓰시죠. 그냥 솔직히 올해 강의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올해 강의를 다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더 추가할 것들이 별로 없어요. 더 알려드릴 게 없다고요. 올해 강의랑 마지막 연도가 되지 않습니까? 2027학년도 대수능 이후에 2028학년도부터는 또 통합사회로 바뀌니까 작년 강의 많이 활용하시죠. 그럼 선생님도 좀 쉬시고 그때 선택자 수 1위인 사회문화에 더 큰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회의할 때 아니다. 정법은 그대로 두고 사회문화는 원래 하던 것보단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정법의 에너지와 자원을 덜지는 않겠다. 왜? 마지막 불태워보자. 라스트 댄스로서 마지막을 불태워보겠다가 아니라 선생님의 에너지를 불태워보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를 투입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온 친구들한테 잠깐만 선생님마저 작년 강의를 다시 막 활용하시고 새 강의 안 찍어주시고 그럼 나 누구한테 의지하지? 막막할 겁니다. 그거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정법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선택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1등급과 만점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짠해지네 진짜. 어떡하면 좋냐. 이거는 선생님의 전공이라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제자들과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래서 갑자기 이 선택 가이드인데 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출사표를 던지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진짜 너무 짠해서 그래요. 너무 다들 열심히 하고 현장에 와보는 친구들은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공부하는 친구들, 인강 듣는 친구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다 있어요. 온라인 수강생들이 열심히 안 합니까? 질문 개수만 봐요. 한번 보면 질문도 또 엄청 정교하게 잘해. 야, 기가 막혀 진짜. 1번, 아직도 망설여진다면 상담 요청하시고요. 선택했다면 바로 시작하세요. 보험 가입하듯이. 중간에 갈아타지 말자. 버닝 브릿지 하시고요. 반드시 선생님이 약속해 드릴 수 있는 건 귀염둥이에서 멋쟁이까지 어느 순간 테크니션을 넘어서 문제풀이 기계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선생님이 뭐 전체 커리큘럼 할 때도 언급한 적이 있긴 한데 첫날에 강의하는 첫날에 특히나 현장 강의할 때는 건방을 떠는 게 아니고요. 다짐입니다. 사회문화를 누구보다 잘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정법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 가지고 선생님이 자신감 없이 움츠러들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런 영상을 찍고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연구실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결국 문제풀이의 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선생님은 얘기했어요. 난 강의하는 기계라고. 문제만 내는 기계라고. 그래서 절대 불안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적재들의 만점을 위해서 연구실 전체가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가이드인데 선택에 얼마만큼 확신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문화야 뭐 거의 뭐 깔고 시작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안 하겠다는 친구한테 사회문화 해봐 라고 하는 영상도 아닌 거고요. 정법도 고민하는 친구한테 그 친구의 그 고민을 뒤로하고 선생님 연구실에 유불리, 이해관계만 따져서 해보라고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못 드렸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사문정법은 여기가 맛집입니다. 사문정법은 여기가 맛집입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을 믿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의 전공을 믿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충분히 에너지를 태울 만큼의 선생님의 의지와 열정과 그리고 체력이 남아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네, 열심히 해보죠. 그러면서 불안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피스 최덕이었습니다.